아니, 분명히 잘 먹던 슈퍼푸드를 갑자기 안 먹는다고요? 크레스티드 개코 키우다 보면 이런 날 꼭 한번 옵니다. 슈퍼푸드를 딱 먹이려고 하는데 냄새만 킁킁 맡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 아니면 입에 살짝 묻혀주면 먹기 싫다고 바닥에 입을 닦을 때, 왜 안 먹지? 뭐가 문제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저도 그랬어요. 온도도 재보고 습도도 조절해보고 사료도 새로 타보고, 혹시 내가 못 본 사육장 환경 문제라도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집 크레 하양이는 평소에 진짜 먹성이 좋아서 다른 친구 피딩해줄 때부터 막 눈이 반짝이고 입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밥그릇 위에 올라가 앉기만 하고는 한 입도 안 먹는 겁니다. 심지어 먹은 척 혀만 한번 핥고 다시 벽 타러 가더라고요. 일단 온도도 재보고 습도도 확인하고 사료도 다시 타봤어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혹시 사료가 문제일까? 내가 놓친 환경적인 문제라도 있는 걸까?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럴 땐 하나씩 짚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원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의 원인들, 첫 번째, 냄새나 질감이 익숙하지 않을 때. 크레는 새 음식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서 처음 보는 냄새나 질감엔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인식해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귀뚜라미나 미럼에 슈퍼푸드를 살짝 묻혀서 먹이곤 해요. 이건 먹는 거다 라는 걸 천천히 인식시켜주는 방식이죠.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 두 번째, 너무 묽거나 되직한 슈프일 때. 사료 농도만 바뀌어도 얘가 이건 원래 내가 먹던 게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묽게 하면 갑자기 잘 먹고 반대로 되직하게 해줘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법 2. 슈프 물 비율 조정하기. 많이들 말씀하시는 케첩 농도 대신 저는 1:2 비율을 추천드려요. 슈퍼푸드 뒤에 설명란을 한번 보세요. 나와 있죠? 사실 농도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때그때 맞춰줘야 하는 게 맞지만 어떠한 기준을 잡아놓고 그 상황에 맞게 변경할 때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있는 1:2 비율로 슈퍼푸드를 만들고 크레가 좀 된 걸 좋아하면 되게, 묽은 걸 좋아하면 묽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 3. 배가 고프지 않아서일 때. 야생의 크레도 매일 먹지는 않아요. 집에서는 정성 들여 매일 밥을 주지만 사실 이게 거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이 아이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탈피하고 남은 탈겁이라는 걸 따로 먹기도 해요. 2주일째 안 먹어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무언가를 먹었을 수도 있어요. 실전 해결법 3. 산책 훈련법. 그리고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요. 밥을 잘 안 먹는 친구들은 하루에 5분 정도 핸들링을 해주세요. 은신처 위치를 살짝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핵심은 움직임 및 신체 대사량을 올려서 소화를 빨리 시켜 배고프게 만드는 건데요. 왜 밥을 안 먹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배고프게 만들 수 있을까로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유 4. 사육장 관리 상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경우엔 사육장 자체의 환경 상태를 다시 봐야 해요. 사람도 지저분하고 꿉꿉한 공간에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배설물, 곰팡이, 사료 잔여물 등 발생하는 공기 중 미세한 자극이나 유해가스가 식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분무 전에 꼭 바닥 상태를 확인하고 배설물이 남아있으면 집게로 집어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잔해물도 닦아주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은신처 아래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틈틈이 들춰보고 청소해주는 것,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매일매일 신경 쓰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해도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고,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땐 사육장이 금방 눅눅해지기도, 곰팡이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기 상태를 좀 더 쉽게 그리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고, 그 방법 중 하나를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외의 이유들. 네 번째, 온습도 문제. 온도나 습도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먹이를 전혀 안 먹습니다. 온도 24도에서 26도, 하루 2회 분무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바닥이 마르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슈프 기여도. 슈프는 판게아, 레파시, 크레팍스, 바이탈밀 등 다양해요. 단 여러 마리 키우는 경우엔
집사 중심 기준이 더 현실적입니다. 스트레스, 이사, 청소, 포획 등 뒤엔 꼭 먹이 반응 확인해 보세요. 최소 일주일 이상은 손대지 않고 안정기 주는 게 좋습니다. 7번째, 크레의 건강 문제. 3주 이상 밥을 먹지 않고 체중까지 빠진다?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먹이 반응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우리가 잘 못 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육장 환경이에요. 사람도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이라든가 관리가 잘 안 된 환경에서 생활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제거되지 않은 배설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좋지 않은 사육장 내부의 공기 상태가 식욕을 뚝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내 집 청소하듯 사육장도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 요소들이 결국 밥 안 먹는 아이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니까요. 크레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매일 뭔가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오늘 크레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 없는 편지 같아요. 크레가 내 눈앞에서 밥 잘 먹는 날 그게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우리 크레가 다시 밥그릇 앞에서 혀 낼름거리는 모습 꼭 다시 보시길 바랄게요. 좋은 환경, 건강한 식사, 그리고 기다림. 이 세 가지가 결국 크레를 잘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이거 몰랐는데 싶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크레 오빠 영상 보면 나오겠지 하실 수 있게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사실 저는 번거로운 사육장 관리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서 직접 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건강한 크레 사육의 동반자 크레 오빠였습니다.